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월간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특히 장기 채권은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11월은 어떻게 자산을 투자해야 좋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입니다. 월 중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강도는 지난달보다 또 역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평균은 6.1%이고요. 지수 자체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강도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매도를 제안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미국 대선과 FOMC가 예정되어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에 급락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는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드디어 나스닥도 지난 7월의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물론 나스닥도 다시 11월 첫째 날 급락하긴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의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당분간은 빠져나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모니터링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한 달간 환율은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까지 금리가 흘러내려서 미국채 투자의 경우 해지 상품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난달까지는 딱 들어맞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지난달에는 수익을 취하지 못했네요. 채권에서 손실이 환율로 이제 메꿔졌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하면 고환율을 뉴노멀 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을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율 급등에 의한 반락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도 위쪽으로 튈지 아래쪽으로 튈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매우 위험하다는 예전에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 됐고 한국만 환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지 않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해지된 상품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10년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 금리 상황을 살펴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고요. 현재 4.75에서 5.0 사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마무리하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조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추가로 0.5%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결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채권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은 좀 아프지만 아쉽지만 아, 그리고 현재 한 10% 가까이 미국 장기 채권은 현재 한 10% 정도 가까이 하락 중이지만 주식형 투자와는 달리 채권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미국보다는 상승세가 훨씬 덜합니다. 어떻게 보면 8월부터 3달간 횡보하는 느낌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0월만 확대해서 본다면 확실히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따라서 손실의 크기도 미국채보다는 작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당분간 떠나 있자.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 하락을 즐기자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최근 짧은 2달간의 금리 상승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좀 긴 시각으로 기다려보자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 채권 시장 안에서도 미국채와 국고채의 선택, 그 다음에 미국채 상품의 경우에 해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채와 중기채, 단기채 또는 종합채권의 비율 조정은 추후에 한번 고려해서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금리 변화를 보면 확실하게 미국 금리는 급등이고 한국 금리는 횡보 수준 정도랄까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또 한번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을 때 시중금리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주- 추천드렸던 4가지 채권 상품의 10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장기채가 아쉽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변화만큼 미국채에 비해서 한국 채권은 단단히 받쳐줘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한두 달간의 이상스러운 금리 급등은 결국 정상화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하락할 것입니다. 채권 전문가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미국 채권보다는 한국 채권이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 급등이 심했던 미국채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기대된다고 전망을 하더군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되돌림도 기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지난달 반짝 뉴스가 있었죠. 중국 주식 급등 뉴스였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지난달에 중국 주식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극히 일부만 손절매 가격을 정해서 들어가 볼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실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후회할 뻔했네요. 잘했습니다. 섣불리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지금 이달에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약간 하락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1월 투자는 기존처럼 모든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금리가 좀 진정을 보이고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